자, 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전기전자 소자 중에요. 그 아주 훌륭한 놈이 하나 있어요. 콘덴서인데, 이 콘덴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 정리를 저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는 여러분이 어디서 보면 되냐면, 우리 집에 그 전력이 공급되는 게 220V에 60Hz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에 대한민국 그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을 공급해줘요. 그러면 전력을 공급해주면 1차적으로 그 미니 드럼통처럼 있는 게 있죠. 그것도 콘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전기라는 애가 우리 집까지 오기 위해서는 너무 피로감에 거쳐서 계속 라인을 타고 왔다고요.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모여서 안정화된 전기로 만든 다음에 내 집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즉 어떻게 보면은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기를 가둬둘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콘덴서도 이런 전하를 일시적으로 가둬 놓을 수 있어요. 그 외부에서 충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감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이즈, 이렇게 파형이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콘덴서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 그러면 회로 내에서 어떤 노이즈나 이러한 그 파형들이 고르지 못한 것들을 중간에 콘덴서를 설치함으로써 평활작용, 평평한 데이터 시그널, 즉 정확하게 나이스한 데이터만 들어오게끔 시그널 처리하는 게 바로 콘덴서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 콘덴서가 어디에 활용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이제 한번 쭉 점검을 한번 해보죠.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콘덴서의 이해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전장에서 배웠을 때 다이오드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전파가 됐었어요. 기억나시죠? 전파 정류회로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다이렉트 커런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평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산들이 없어지면서 메꿔져 갖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콘덴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약간의 이런 전파된 파형을 DC로 정확하게 0V, 24V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다이렉트 커런트로 구별해주는, 즉 그것을 평활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콘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를 가지고 충전과 방전, 일시적인 충전과 방전에 의해서 회로 내에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콘덴서입니다. 그럼 콘덴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보죠. 콘덴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콘덴서는 전기 용량을 전기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여기다 저장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길고 짧고 하면 다이렉트 커런트죠. 이런 전기를 이런 콘덴서, 컨덕터 패러럴 플레이트라는 이런 플레이트를 양극성 플레이트, 포지티브로 또 그렇지, 네거티브 모집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걸 만든 다음에 여기 안에 전하들을 집진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기를 흐르게 하면 자유전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서 여기는 포지티브, 네거티브니까 당겨져서 여기에 전하가 이렇게 모여진다는 거죠. 그럼 일시적으로 이놈이 충전 효과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콘덴서다. 그래서 콘덴서는 심벌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심벌이 이렇게 해서 약간 꺾어진 심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된 심벌이 있어요. 자, 이 두 심벌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요것은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구별이 있습니다. 요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관계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콘덴서, 이건 무슨 콘덴서, 이런 게 있겠죠. 그것은 저하고 계속 같이 가면서 여러분하고 한번 보시죠. 어쨌든 콘덴서는 전기 회로 내에서 전기 용량을 전기적인 에너지로 이런 식으로 뭐에 일시적인 저장하는 장치다. 그런데 이놈은 평활작용을 한다.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놓고 자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속판이 두 개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판과 판 사이, 이 판과 판 사이의 공간에, 요 공간 안에 우리가 이제 그 전하를 모은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일시적으로 여러분 이제 전지, 가벼운 전지를 해서 딱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면 여기는 포지티브, 여기는 네거티브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요,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형성되면서 속에 수도 없이 있는 전하들이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용량에 맞게. 콘덴서의 크기 사이즈의 용량에 맞게 전하들이 충전이 되고 떼버리는 순간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아예 없어진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정적인 용량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LED 있잖아요. LED 이렇게 한번 LED는 연결해 볼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 LED 같은 경우 여기에 포지티브 네거티브죠. 그러면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 하면 전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요 속에 들어있는 전하들이 다 소실되기 전까지는 이 LED가 어때요? 켜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하가 점점 없어지면 LED 희도가 밝아지면서 어두워지면서 결국은 여기가 완전 방전되면 완전히 LED가 오프되는 형태다. 그러면 이렇게 넣는 것이 콘덴서의 뭐냐? 충전이죠. 충전. 충전한 다음에 딱 떼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방전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해 콘덴서나 세라믹 콘덴서 이런 콘덴서가 많은데요. 이 콘덴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배터리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전기를 모아놓을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또 그놈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가전제품 같은 거 보면은요 전기 연결해서 해놨다가 파워를 빡 뺐어요. 그렇지만 LED 같은 건 어때요? 바로 오프 안 되죠. 조금 있다 서서히 오프 되잖아요. 그거 뭐냐 그러면 다 속에 뭐가 있어? 그렇지. 이런 콘덴서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프되면은 기기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렇죠. 그러면 들어올 때도 어때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확 들어오는 전기들을 충격 흡수도 시켜주고. 그래서 요놈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무슨 작용을 한다? 평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할까요? 자, 콘덴서는 충전과 방전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충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금속판이 플러스 금속판과 마이너스 금속판이 있어서 거기 안에 공간에 충분히 전류를 내가 충전하려고 딱 넣는 순간 충전이 돼야 안 돼? 된다. 그것이 충전이고 LED를 이용해서 내는 게 방전이다. 그래서 콘덴서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자 외부에서 확 들어오는 걸 일시적으로 충격 흡수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노이즈 같은 게 있으면 잡아갖고 평평하게 평활작용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딱 셧다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프되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뭐다? 콘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콘덴서의 종류를 한번 봐보겠어요. 교수님이 아까 극성이 있고 극성이 없다 했죠. 자, 여러분이 콘덴서 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극성이 있고 극성이 없다. 여러분 나중에 회사에 나가잖아요. 이 전해 콘덴서나 세라믹 콘덴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해 콘덴서라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까만 띠가 있어요. 그리고 길고 짧습니다. 긴 쪽이 포지티브, 짧은 쪽이 네거티브. 콘덴서 보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야 나는 요놈은 85도까지는 견뎌줄게.
그 다음에 산요라는 제조회사에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이제 그 220 마이크로 페럿이다. 이게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요 속에 전하를 얼마나 가져놓을 수 있냐 하는 용량의 단위가 페럿이에요. 페럿. 용량의 단위가 뭐라고요? 페럿이에요. 페럿.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생각해야죠. 자, 일반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콘덴서의 전격 용량의 단위는 뭐게? 페럿. 페럿. 그러면 여러분 미리가 있고 마이크로가 있고 피코가 있었죠. 요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건 10의 마이너스 6승, 요건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20 마이크로 페럿의 전격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압이 50V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요, 가정집 220V를 연결하면요, 요 위에 이렇게 열십자로 마크가 돼 있는데 만약에 연결하잖아요. 2초도 안 돼서 펑 터집니다. 불꽃놀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놈이 견딜 수 있는 내압의 이상의 전기를 주면 얘가 자연 터져버립니다. 콘덴서는 그렇게 터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의 압력도요, 하나의 폭탄이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일반 핸드폰도 그 SOC 충전율 이상으로 충전하다 보면 폭발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배터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B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 위에 이렇게 약간은 14로 마크시켜 찢어 놓고서 일정 용량의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게? 그렇지, 터져버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전해 콘덴서는 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호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길게 하고 아까 어떻게 해서 약간 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이트 라인이 포지티브, 이렇게 꺾여진 놈이 네거티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전해 콘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해 콘덴서. 그 다음에 내압이 있다. 나는 50V짜리인데 70V 줘봐요. 그럼 터져버리죠. 그래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한 40V짜리다 그럼 50 쓰고, 50V다 하면 70 쓰고. 그래서 내압을 잘 설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놈이 얼마 정도의 용량? 항상 용량은 단위가 뭐다? 페럿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그 콘덴서의 단위는 페럿으로 쓰고, 마이크로 페럿 또는 아주 미세한 전류들은 피코 페럿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 뒤쪽에 가서 여러분하고 한번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내압과 전격 용량을 꼭 표시한다. 그 다음에 공급 전원에 의해 들어오는 전원에 무슨 작용에? 평활작용을 한다. 그래서 저주파 바이패스 역할을 한다면, 저주파라는 게 서서히 이렇게 들어오는 파형이 있어요. 요것은 다 뒤에 가서 하죠. 자, 그럼 전해 콘덴서는 무슨 파를 해요? 저주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라믹으로 갑니다. 자, 세라믹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이거 봐봐요. 길이가 똑같죠? 똑같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세라믹 콘덴서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104예요. 자, 104.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 그러면 104인데 이 세라믹 콘덴서는요, 전격 용량이 없어요. 단지 뭐야? 내압이 없고 전격 용량만 써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요것은 극성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이트 라인 두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니까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없다는 거죠. 이게 세라믹 콘덴서예요. 그 다음에 104는 앞에 있는 건 유효 숫자예요. 그냥 10 씁니다. 그 다음에 요놈은 4승이니까 곱하기 10의 4승 하고, 자, 세라믹 콘덴서는 아무것도 표시 안 돼 있잖아요. 그럼 피코페럿 이렇게 합니다. 자, 아까 내가 잘못했어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인데 9승이라 했어요. 미안해. 피코페럿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놈이 10의 마이너스 12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쓰다 보면 뭐야? 100 하나 둘 셋 하고 뭐야? 피코페럿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걸 마이크로 페럿으로 고쳐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0.1 마이크로페럿짜리가 바로 이 104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세라믹 콘덴서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그 DC 모터 같은 경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터가 이렇게 있어요. 모터가 이렇게 회전하는 모터가 있는데 전기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에다가 104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노이즈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놈을 잡아주면서 일정 정전류가 들어가게, 그래야 얘가 안정하게 회전하는 이런 데도 쓰입니다. 세라믹 콘덴서는. 그래서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전류보다는 전압보다는 뭐냐 그러면 고주파, 아주 빠른 응답성을 보이는 고주파에서의 평활작용을 하는 게 바로 세라믹 콘덴서다. 아까 전해 콘덴서는 저주파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탄탈 콘덴서라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라믹 콘덴서가 이겨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극성이 요렇게 있죠. 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해 콘덴서에 비해서 약간 고가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 처리하는 시에 많이 쓰이는 게 탄탈 콘덴서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자주 접한 것은 전해 콘덴서하고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근데 이 탄탈 콘덴서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접근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전해 콘덴서에 비해 스파크 형상의 전류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 아날로그 미세한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네거티브 많이 변화하잖아요. 그럴 때 요걸 쓰이는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해 콘덴서 콘덴서의 종류는 전해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또 뭐다? 탄탈 콘덴서가 있는데 전해 콘덴서는 극성이 있고 저주파. 그렇죠? 그 다음에 세라믹 콘덴서는 극성이 없으면서 고주파에 상황. 그 다음에 탄탈 콘덴서는 아날로그 신호 처리에 쓰인다라는 정도만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류파형을 평활시켜 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콘덴서를 이용을 해서 이 교류파형이 다이오드를 타고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파형 자체가. 요 다이오드를 타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놈을 타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죠. 이렇게 평평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이오드를 타서 전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치? 전해 콘덴서나 세라믹 콘덴서의 이런 놈을 타게 되면 이렇게 평활시켜지는 작용을 하게 돼서 교류파형을 직류파형으로 변화할 때 여기에 있는 약간의 이런 보이지 않는 노이즈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콘덴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평활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루틴하게 쭉 한번 저랑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하고 실험을 할 건데요.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 그럼 펑션 제너레이터, 함수 발생기라 그래요. 그래갖고 내가 이런 사인파형이나 톱니파나 계단파형 이런 것들을 내 나름대로 헤르츠가 뭐예요? 그렇죠. 헤르츠, 프리퀀시, 주파수를 변종시키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볼티지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10V라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요 바운다리 안에서 위로 이렇게 뛰는 파형을 10Hz 여기 안에 몇 개? 10개가 들어가게 이런 파형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봐봐요. 여기 다이오드를 타고 가니까 어때요?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평평해졌죠. 그러고 전해 콘덴서를 쓰니까 요 노이즈 죽어있는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실제 실험해 보면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띵커캐드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그쵸, 콘덴서의 평활작용이다. 여기에 같이 묻히면 요 데이터 파형이 안 보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면서 진짜 요 파형이 평활되고 전파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긴 다이오드 한 개만 넣기 때문에 반파 정류 회로죠. 맞죠? 반파 정류 회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평활시키는 콘덴서까지 넣은 형태가 되겠습니다.